한 참가자가 일부러 소스를 바닥에 흘리며 비웃음을 던집니다. 아줌마, 여긴 깨끗해야 해요. 다시 닦아요. 제대로요. 70평생을 살아온 배순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의 특별심사위원, 전 미슐랭 셰프 배순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하얀 셰프복을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요리 대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반짝이고 젊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조리대를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저기 설치되고 진행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입구 쪽에서 낡은 청소 도구를 든 한 노부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배순옥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회색빛 작업복 차림의 배순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구석에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 화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리복을 정돈하던 한 젊은 참가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들어오네. 위생이 중요한 곳인데. 다른 참가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대회장인데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순옥은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척, 아니 어쩌면 정말 듣지 못한 채 묵묵히 걸레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배순옥의 귀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런 말들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방에서 인생을 버텨온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의 손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조리대 사이를 지나가는 배순옥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배순옥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여기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촬영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배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걸레질 하나에도 리듬이 있었고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요리를 하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회장 안은 점점 더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레시피를 점검하고 식재료를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누구도 바닥을 닦고 있는 노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배순옥은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순옥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기구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반짝이는 칼들, 정갈하게 놓인 냄비들, 정교한 온도계들, 모두 한때 배순옥이 가장 가까이 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재료들, 그가 만들어낸 무수한 요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10분 후 대회가 시작됩니다.
준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배순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으로 물러나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낮췄습니다. 70평생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조리대마다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재빠르게 칼을 놀리고 펜을 흔들며 각자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카메라가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동안 배순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배순옥의 손끝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해 보였지만 걸레를 쥔 동작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마치 악기를 다루듯 붓을 잡듯 그의 손길은 단정하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바닥의 얼룩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닦아내는 모습은 마치 요리의 마지막 플레이팅을 완성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참가자가 소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바닥에 몇 방울 흘렸습니다. 진한 갈색 소스가 하얀 타일 위에 퍼졌습니다. 배순옥은 그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닦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배순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거기 제대로 안 닦이면 미끄러워요. 배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닦을게요. 그런데 그 참가자는 되레 냄비를 들어 일부러 소스를 한 번 더 바닥에 흘렸습니다. 참가자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아줌마, 여긴 깨끗해야 해요. 다시 닦아요. 제대로요. 주변에서 몇몇 참가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배순옥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다시 꿇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통증이 왔지만 배순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배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적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스가 번진 자리를 정성스럽게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듯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고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순옥이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모욕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지, 왜 진짜 요리의 본질을 잊고 겉모습만을 쫓는지, 배순옥은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40년 전 배순옥도 저들처럼 젊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칼을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주방에 서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배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요리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재료를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음식의 맛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더러워진 걸레를 들고 세척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가 그 작은 체구에서 묻어났습니다. 조리대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튀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카메라가 이곳저곳을 비추는 동안 배순옥은 다시 구석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흘러넘친 물기를 닦아내고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배순옥을 힐끗 쳐다본 한 참가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들 보면 안쓰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배순옥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0평생 배순옥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배순옥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대회장의 시계는 째깍째깍 시간을 알렸고 참가자들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배순옥은 여전히 구석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회장 한쪽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성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미라 28살.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요리 유튜버였습니다. 장미라의 채널에서는 매주 트렌디한 레시피가 소개되었고 젊은 시청자들은 그의 세련된 플레이팅과 감각적인 편집에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장되네요. 이렇게 유명한 셰프님들과 함께 요리한다는 게 꿈만 같아요. 장미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대회장 풍경을 찍으며 구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장미라의 표정은 겸손하고 밝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예의 바른 젊은이였습니다. 선배 셰프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거든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장미라의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장미라는 옆 조리대에서 준비하는 중년 셰프를 힐끗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저씨 칼질 좀 보세요. 완전 구식이잖아요. 동료 참가자가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누가 저렇게 해요. 장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조리대로 돌아갔습니다.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반짝이는 그의 작업 공간은 마치 촬영 세트장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며 머릿속으로 촬영 구도를 그렸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가장 예쁘게 나올지, 어떤 동작이 구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것이 장미라에게는 요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배순옥이 장미라의 조리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장미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스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장미라는 배순옥이 지나간 뒤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문질렀습니다. 진짜 위생관리 좀 제대로 하면 안 되나? 장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장미라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런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주방이 냄새나죠. 장미라는 피식 웃으며 조리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몇 년간 영상을 찍으며 익힌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애정보다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 대한 집착이 더 컸습니다. 장미라는 휴대폰을 다시 켜서 자신의 작업 공간을 찍었습니다. 완벽하게 배치된 식재료들, 반짝이는 조리도구들, 세련된 앞치마 차림,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화면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대회 진행 요원이 시간을 알렸습니다.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장미라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장미라에게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을 향한 발판이었고 더 큰 광고 계약을 따내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장미라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했습니다. 장미라는 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원했고 장미라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장미라는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심하게 계산된 조리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시피들 중 상당수는 장미라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 다른 셰프들의 책에서 본 것들, 그리고 오래전 누군가에게 배웠던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그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해서 영상에 올렸고 사람들은 장미라를 천재 셰프라고 불렀습니다.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5분 후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장미라는 마지막으로 손목을 풀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면 장미라는 다시 그 겸손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장미라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장미라는 지금까지 성공해 왔습니다. 대회장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장미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배순옥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용히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회장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참가자들은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배순옥은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배순옥은 익숙한 듯 봉투를 안정적으로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배순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새어나오는 그 향기는 배순옥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배순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의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참기름의 고소함과 마늘의 알싸함, 그리고 은은하게 깔린 들깨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비율, 그 조화, 그 깊이, 배순옥은 그 향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레시피야. 배순옥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배순옥이 주방장으로 있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당시 배순옥은 젊은 조리사들을 모아놓고 자신만의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된장 소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가지 과정이 필요했고 재료의 배합 비율은 손끝의 감각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된장 2스푼에 참기름 반 스푼, 다진 마늘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리고 들깨가루는 살짝만. 배순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배순옥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레시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으며 소스의 향이 피어오를 때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향과 색깔, 그리고 거품의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순옥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전함이었을까요? 배순옥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 주방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년 전 배순옥은 자신의 주방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순옥의 손을 거쳐간 요리는 수없이 많았고
배순옥이 가르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방은 점점 젊은이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배순옥은 조용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배순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레시피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맛만큼은 살아남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향기는 배순옥의 젊은 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던 날들, 무수히 많은 실험 끝에 완성한 레시피들, 제자들에게 정성껏 가르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저 한 줄기 향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참기름의 고소함, 마늘의 알싸함이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단숨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배순옥은 다시 그 시절의 주방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배순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너지는 듯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배순옥은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청소부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 아이들의 시간이지. 배순옥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조금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그리움과 허전함을 애써 눌러 담으며 배순옥은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배순옥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배순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배순옥은 그것이 괜찮다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대회장 중앙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고 모든 시선이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진행자가 단상 위로 올라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진행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참가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특별심사위원이라는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미라도 조리대에 기대어 진행자를 주시했습니다. 특별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별심사위원은 잠시 후 도착 예정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장내는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누가 올지 궁금해하며 서로 예측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명 셰프일까요? 아니면 방송인일까요? 장미라는 휴대폰을 슬쩍 꺼내 검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최 측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별심사위원회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대회장 구석진 휴게실에서는 배순옥이 조용히 청소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평생 입어온 그 낡은 작업복을 천천히 개켜 의자에 놓았습니다. 배순옥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순옥은 옷걸이에 걸린 하얀 셰프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그 옷은 마치 새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셰프복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천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셰프복이었습니다. 배순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셰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했던 그 동작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순옥은 하얀 셰프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배순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셰프복의 가슴 부분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그 배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배지에는 3개의 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영문으로 적힌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미슐랭 게스트 저지. 배순옥은 한때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배순옥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습니다. 새로운 셰프들이 등장했고 화려한 요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순옥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배순옥은 이제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요리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셰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서 대회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소부로 걸을 때와는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배순옥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저 대회장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순옥은 그것을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진짜 셰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배순옥은 대회장 입구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대 위 조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특별 심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장미라도 조리대를 붙잡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고 스태프들도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요리계의 전설이자 전 미슐랭 셰프 배순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입구에서 하얀 셰프복을 입은 배순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순옥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등이 꼿꼿하게 펴졌고 걸음걸이에는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눈을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던 청소부가 지금 심사위원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순옥은 무대 중앙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고 당당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걷는 배순옥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얀 셰프 모자 위로 3개의 별이 새겨진 배지가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도착한 배순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심사표와 펜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배순옥은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던 그 손으로 이제는 심사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주방이 냄새나죠. 그 말을 장미라는 배순옥 앞에서 했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소스를 흘리며 다시 닦으라고 했던 참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리대만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던 참가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배순옥 셰프님이셨어? 미슐랭 스타 받으신 그분이 왜 청소를? 참가자들의 수군거림이 장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배순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표를 펼치고 펜을 들어 올리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것처럼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배순옥 선생님은 30년 전 한국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국 요리를 세계에 알리신 주인공이시죠.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진행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요리를 심사하실 것입니다. 기술보다는 진심을, 화려함보다는 본질을 보실 것입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가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엄중했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미라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배순옥은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배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요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요리를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타이머가 작동하며 째깍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손놀림은 어색했습니다. 방금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배순옥은 심사위원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가자들은 숨가쁘게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하나둘씩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세련된 색감, 정교한 장식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 있는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배순옥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배순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함께 참가자들의 조리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순옥은 첫 번째 참가자 앞에 섰습니다. 접시 위에는 아름답게 담긴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불 조절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 간이 조금 과했어요. 배순옥의 평가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참가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순옥은 다음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한 참가자씩 요리를 시식하며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배순옥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순옥의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맛이란 재료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배순옥은 한 참가자의 요리를 맛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참가자는 고급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지만 배순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배순옥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재료가 좋다고 요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재료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순옥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배순옥은 다시 걸음을 옮겨 장미라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장미라의 접시 위에는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색감도 아름답고 구성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장미라의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포크를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배순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참기름의 고소함, 마늘의 알싸함, 그리고 은은하게 깔린 들깨의 향. 모든 것이 20년 전 배순옥이 만들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배순옥은 시선을 멈췄습니다. 장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향이 나네요. 장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때 장미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전 장미라의 어머니는 배순옥 밑에서 일했던 조리사였습니다. 어린 장미라는 종종 주방에 놀러 갔고 배순옥은 그런 장미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장미라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배순옥은 장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배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가 만든 이 요리에는 기술은 있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아. 장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순옥의 눈빛은 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배순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만든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진심이 담기지 않아요.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장미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본질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 광고 수익. 그것들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심,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입니다. 배순옥은 장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 부드럽고 자애로운 손길이었습니다. 배순옥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싹 트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배순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장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배순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은 그 작은 체구에서 거대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미라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배우겠다고, 진짜 요리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우승자가 발표되었고 참가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대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하나둘 꺼졌고 분주했던 주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들도 철수했고 스태프들도 정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제 대회장에는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심사위원석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벗고 다시 그 낡은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배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셰프로 돌아갔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배순옥은 청소 도구를 챙겨 대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순옥은 익숙한 동작으로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무릎이 다시 바닥에 닿았지만 배순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순옥이 고개를 들자 장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장미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미라는 배순옥을 보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아직도 청소를 하세요? 배순옥은 손을 멈추고 장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다 똑같아요. 한 끼도 한 사람도 소중하니까. 장미라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미라는 무릎을 꿇고 배순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장미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배순옥은 장미라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늘 한 끼의 반전으로 채워지는 법이란다.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배순옥은 천천히 일어서며 장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요리의 일부란다. 재료를 존중하고 도구를 아끼고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 그 모든 게 요리에 대한 마음이지. 장미라는 배순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장미라는 카메라 앞에 화려함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요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땀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미라는 청소 도구를 집어들고 배순옥 옆에 섰습니다. 배순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0의 노인과 28의 젊은이가 함께 무릎을 꿇고
청소하는 모습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장미라는 걸레를 적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순옥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게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란다.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순옥의 손놀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배순옥의 동작에는 리듬이 있었고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요리를 하듯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닦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밑에서 다시 배워도 될까요? 장미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배순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장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가르쳐 줄게. 하지만 기억해야 해. 요리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란다. 장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대회장은 점점 깨끗해졌고 바닥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배순옥은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며 장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주방으로 와. 아침 6시야. 장미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선생님. 꼭 가겠습니다. 배순옥은 청소 도구를 챙겨 대회장을 나섰습니다. 장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뒷모습이 이제는 가장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순옥처럼 진심을 담아 요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대회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이렇게 한 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